진짜 반드시 나옵니다. 안 나오면 미안해. 자, 19번 연립부등식의 해가 3보다 크고 4보다 작거나 같대요. 그때 실수 A 값의 범위를 구하래. 그럼 얘도 지금 보면 연립부등식이 주어졌는데 하나의 시간에 미지수가 들어있는데 얘의 범위를 구하래요. 해는 온전히 주어졌고. 그러면 연립부등식이잖아. 연립부등식은 결국 얘랑 얘 겹치는 범위를 얘기하는 거죠. 그 범위가 3과 4 사이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요걸 힌트로 가지고 우리가 저 숨어있는 A 값을 찾아보도록 하죠. 자, 봅시다. 일단 각각의 범위에 겹치는 범위가 얘라는 얘기 때문에 각각의 범위를 최대한 구할 수 있는 만큼 구해야 돼요. 근데 위의 식은 온전한 식이네. 게다가 인수분해까지 쉽게 생긴 식이네. 인수분해 해주면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자, 그럼 위의 식의 해는 얘를 방정식으로 바꿀 때 두 근이 2와 4고 식이 0보다 작거나 같다니까 우리는 위의 식의 해는 두 근 사이에 방정식으로 바꿨을 때 두 근 사이에 x가 낀다 라고 알 수 있게 되는 거잖아요. 자, 아래식의 해는 두 근이 방정식으로 바꿨을 때 두 근이 3과 a야. 그 다음에 식이 0보다 또 작네. 그럼 또 3과 a 사이에 끼겠죠. 근데 a가 뭔지 몰라. 뭐가 더 큰지 몰라. 3이랑 a 사이에. 그러면 우리는 약간 상황을 나눠봐야겠죠. 자, 우리 한번 똑똑하게 상황을 나눠봅시다. 자, 만약에 if a가 bigger than 3이라면 이 2차 부등식의 해 범위는 x가 더 큰 근이 a예요. 그럼 a보다 작고 더 작은 근이 3이면 3보다는 크다라는 범위로 나오겠죠. 그러면 다른 상황일 때는 another if는 말이 안 되네. 어쨌든 두 번째 상황, 미안해요, 영어 못해요. a가 3보다 큰 게 아니라 a가 3이랑 같아. 그럼 얘는 x-3의 제곱이 될 거잖아요. x-3의 제곱이 0보다 작대요. 자, x-3 그 다음에 실수야. x도 실수로 나와야 되죠. 부등식은 실수의 범위밖에 나오지 않아요. 자, 어떤 실수의 제곱이 0보다 작아진다. 이거 존재해요? 안 하죠. 모든 실수의 제곱은, 완전 제곱은 0보다 작아질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a가 3일 때 x-3의 제곱이, 전체 제곱이 0보다 작다라는 범위는 존재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a가 3일 때는 해가 나오지 않아. 그 다음에 그럼 세 번째 a가 이번엔 3보다 작을 때, 자, 이때는 어떻게 돼요? 해의 범위가, 자, 두 근 3과 a 중에 작은 근이 a야. 그럼 저 2차 부등식의 해는 작은 근보다는 크고 큰 근보다는 작다라고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죠. 자, 우리는 a가 3보다 클 때 아래에 있는 식의 해의 범위는 x가 3보다 크고 a보단 작다라고 나오게 되고요. a가 3보다 작을 경우에는 x가 a보다 크고 3보다 작다라는 두 가지 형태의 범위를 근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자, 근데 이 중에서 뭐가 맞을까? 뭐가 맞는지는 지금 이제 주어진 해의 범위를 가지고 판단을 해볼 거예요. 자, 일단 우리 첫 번째 식의 해는 온전히 주어졌죠. 얘를 수직선에 한번 표현해 볼게요. 자, 수직선이 있을 때 x가 쟤는 2부터 4까지의 범위를 갖는데요. 이렇게 뿅. 자, 근데 첫 번째 상황을 봅시다. a가 자 3보다 클 경우에는 x의 범위가 3부터 a 사이가 되게 되는 거잖아. 그럼 3, 한 이쯤 어딘가 있겠죠. 자, 얘 파란색으로 표현해 보면 3이 이쯤 어딘가 있어야 되는구나. 자, x가 3보다 크고 a보다 작대. 그러면
A의 위치에 따라서 A가 4보다 크면 1로 떨어질 거고요. A가 4보다 작으면 3보다 크고 4보다 작으면 1로 떨어질 거잖아요. 그럼 어쨌든 반드시 겹치는 범위는 3보다 큰 범위에서 겹치게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 첫 번째 상황일 때는 A가 3보다 큰 범위에서 얘랑 얘가 겹치게 되는 거고요. 일단 세 번째 상황 얘 먼저 볼게요. 얘 같은 경우는 A가 이번에는 이 부등식의 해의 범위가 3보다는 작고 A보다는 크대요. 부등식의 범위가 3보다는 작대. 3보다는 일단 작아. 그 다음에 A보다는 크대. A의 위치에 따라서 이렇게 A가 2보다 작으면 이런 식으로 그려지게 될 거고, 만약 A가 2보다 크다면 이런 식으로 그려지게 되겠죠. 그럼 반드시 겹치는 범위는 일단 3보다는 작다라는 범위에서 이 식과 이 근과 겹치게 될 거잖아요. 근데 우리 연립부등식의 해가 3보다는 크고 4보다는 작거나 같대. 3보다는 크대. 일단 3보다는 크대. 그러면 이 두 가지 상황에서 겹치는 범위가 3보다 큰 건 어디예요? 바로 이 파란 범위여야지 이 하얀색의 범위와 지금 구한 두 범위 중에 겹치는 범위가 3보다 크게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찾는 A는 3보다 큰 거야. 그럼 3보다 크면서 겹치는 범위가 4보다는 작거나 같아야 돼.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A가 4보다 커야지 겹치는 범위가 이런 식으로 4까지 커버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 우리가 찾는 A 값의 범위는 A가 4보다 크다라고 최종적으로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얘는 우리가 조금만 생각을 해가지고 추론을 해내면 되는 문제예요. 자, 20번. 자, 이번에는 연립부등식이에요. 연립부등식인데 이번에는 근이 정확히 주어진 게 아니라 이번에는 이 범위를, 즉 공통적으로 만족시키는 x의 범위에 정수가 5개 존재한대요. 이런 조건이 주어진 거야. 이때 식 안에 들어있는 미지수 k의 최대값을 구하래요. 좀 봅시다. 그러면 자,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일단 연립이니까 각자의 범위를 먼저 구해봐야겠죠. 그럼 위의 식의 범위는 우리가 근은 쉽게 구할 수 있죠. 예, 마이너스 5, 2로 인수분해 되니까 x의 범위 구하면 마이너스 2부터 5 사이가 나오게 되는 거고요. 자, 아래식을 니은이라고 하면 니은의 범위는 어떻게 돼요? 절대값이니까 얘 절대값 풀면서 얘를 k를 양쪽으로 놔주고 왼쪽에 있는 거에 마이너스만 붙여주면 되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범위가 나오게 돼요. 자, 근데 얘는 x-3의 범위네. 그럼 x의 범위는 k 플러스 3부터 마이너스 k 더하기 3까지가 나오게 되는 거죠. 자, 기억의 범위는 이렇게 되고 니은의 범위는 이렇게 돼요. 그때 우린 연립이니까 얘를 만족시키면서 얘도 만족시키는 범위 안에 정수가 5개 존재해야 되는 거예요. 한번 찾아봅시다. 일단 기억을 만족시키는 범위는 우리 확실하게 주어져 있어요. 마이너스 2부터 5까지래. 마이너스 2부터 5까지예요. 자, 그 다음에 얘는 범위를 몰라. k값을 모르거든. 그러면 이 안에 일단 겹치는 범위의 정수가 5개 존재해야 돼. 그럼 이 안에 정수 몇 개 있나 한번 세봅시다. 자, 마이너스 1, 0, 1, 2, 3. 잠시 확장 공개할게요. 자, 이 두 식의 x의 범위가 이렇게 될 때 우리 연립부등식의 해를 만족시키는 정수 x가 5개가 돼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럼 그 정수 x 5개가 우리 만약에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5개가 되면 이때 상황 한번 알아볼게요. 자, 이때가 된다면 x의 범위, 니은의 x의 범위가 제일 작은 마이너스 k 더하기 3이 지금 마이너스 2보다는
작아야지. 겹치는 범위에 마이너스 2가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k 더하기 3이 마이너스 2보다는 작아야 된다는 얘기죠. 자, 마이너스 2부터 2까지가 그 연립부등식의 해로 들어오려면 첫 번째 마이너스 k 더하기 3이 마이너스 2보다는 작아야 돼요. 그 다음에 큰 범위 k 더하기 3은 어때요? k 더하기 3은 2보다는 크고 3은 포함시키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k 더하기 3이 2보다는 크고 3은 포함시키면 안 돼요. 근데 x는 k 더하기 3보다 작기 때문에 k 더하기 3은 3까지는 돼도 되는 거잖아요. 3은 포함시켜도 되는 거예요. k 더하기 3이. x가 어차피 k 더하기 3은 포함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 두 개의 범위를 한번 찾아볼게요. 얘도 만족시키면서 얘도 만족시켜야 돼요. 그럼 각각의 k의 범위를 찾아보면, 자, 얘는 k가 마이너스 5보다 작다니까 k는 5보다 크다라는 범위 나오고요. 얘 세변에서 3 빼주면 k가 마이너스 1보다는 크고 0보다는 작거나 같다라는 범위 나오죠. 자, 그럼 어때요? 자, 이 두 친구는 겹치는 범위가 없어요. 그러면 이 5개는 이 해가 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아, 쉽죠? 한 번에 나올 수 있었는데. 그럼 아니니까 일단 넘어갑시다. 얘는 안 돼요. 자, 그럼 두 번째. 이번에는 연립부등식의 해에 들어오는 정수 5개가 마이너스 1부터 3까지 되는 경우, 이때 한번 살펴볼게요. 그러면 자, 니은의 범위 마이너스 k 더하기 3이 마이너스 1은 포함시키고 마이너스 2는 포함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요 마이너스 k 더하기 3이 마이너스 1을 포함하면 안 돼요. 그럼 마이너스 1보다는 작아요. 근데 마이너스 2는 마이너스 1을 이 범위에 넣어야 되니까 마이너스 1보다는 작아야 되고 마이너스 2는 포함하면 안 되니까 마이너스 2보다는 커야 되죠. 대신에 어차피 x가 마이너스 k 더하기 3을 포함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k 더하기 3은 마이너스 2까지는 들고 있어도 돼요. 그래서 여기에 등호가 붙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k 값의 범위를 구해보면 세변에 3 빼주면 마이너스 k가 마이너스 4부터 마이너스 5보다 크거나 같다까지 이렇게 나오게 되죠. 자, 그럼 k의 범위는 k가 4부터 5보다 작거나 같다 라는 범위가 나오게 돼요. 자, 그럼 k 플러스 3의 범위는 어때야 돼요? 3을 포함하고 4는 포함하면 안 돼요. 그러면 k 플러스 3은 자, 미안해요. 지저분하지만 위에다 쓸게요. k 플러스 3은 3은 포함하면서 지금 4는 포함하면 안 돼요. 근데 어차피 x가 k 플러스 3을 포함하지 않은 거기 때문에 k 플러스 3이 4까지는 들고 있어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k 값의 범위가 0보다는 크고 1보다는 작거나 같다라는 범위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얘를 만족하면서 얘도 만족하는 범위를 찾아야 되는데 겹치는 범위가 없죠. 그럼 얘네 5개도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 그 다음 5개로 한번 넘어가 봅시다. 자, 그 다음 5개 0부터 4까지. 그러면 자, 지금 이번 세 번째 도전이죠. 세 번째 마이너스 k 더하기 3이 0을 포함해야 돼. 0이 지금 겹치는 범위에 들어오도록 해야 되니까 일단 얘가 0보다는 작아야 돼요. 근데 마이너스 1은 포함하면 안 되니까 마이너스 1보다는 크거나 같다 라고 이렇게 오면 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때 k의 범위는 마이너스 k, 양변에서 세 변에서 3 빼주면 마이너스 k가 3보다 작고 마이너스 4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k의 범위는 3보다는 크고 4보다는 작거나 같다라는 범위 나오게 되고요. 자, 얘의 끝번인 k 플러스 3이 이번에는 4를 포함시키도록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 k 플러스 3이 4보다는 커야 돼. 근데 5는 포함하면 안 되니까 5보다는 작거나 같으면 되는 거죠. 그럼 k의 범위가 2보다는 작거나 같고 1보다는 크다 라고 나오면 돼요. 자, 그럼 얘도 만족시키면서 얘도 만족시키려면 겹치는 범위 없어.
이번에도 없어. 그러면 얘도 0, 1, 2, 3, 4도 이 겹치는 범위에 들어온 정수 5개가 아니란 얘기예요. 그럼 다음 도전, 마지막 트라이, 마지막 시도. 자, 만족하는 정수 5개가 1, 2, 3, 4, 5 이 상황인 거예요. 그러면 자, 마이너스 k 더하기 3이 1을 포함하게 만들어야 돼. 겹치는 범위에 1이 들어오게 만들어야 돼. 그러면 얘가 1보다는 작아야 된다는 얘기고 0이 들어오면 안 되니까 0보다는 크거나 같다라는 얘기고 양변 세 변에서 3 빼주면 마이너스 k가 마이너스 2보다는 작고 마이너스 3보다는 크거나 같고 k가 3보다는 작거나 같고 2보다는 크거나 같다는 범위가 나와야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제일 끝번인 k 플러스 3이 이번에 5를 포함해야 되니까 5를 포함하도록만 5가 저 범위에 들어오도록 만들어야 되니까 얘가 5보다 크면 되잖아요. 그냥 크다로 끝나는 거예요. 이번에는 얘가 5를 넘어가더라도 막 6, 7 넘어가더라도 어차피 얘가 5에서 끊어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k 더하기 3은 5보다만 크면 돼요. 그럼 k가 2보다 크면 되게 되는 거죠. 자, 얘도 만족시키면서 얘도 만족시키는 범위, 얘랑 겹치는 범위 드디어 나왔어! 뭐냐면, 자, 얘랑 겹치는 범위는 우리 아름다운 얘. 2보다 크고 얘는 2보다 큰데 3보다 작거나 같대요. 겹치는 범위는 얘가 되는 거죠. k 값의 범위가 2보다 크고 3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범위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 중에 k의 최대값을 구하래. 이 범위 중에서 k가 제일 커질 수 있는 거는 바로 3. k의 최대값은 우리 3이 되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우리 굉장히 많은 시도 열심히 노력한 결과 이런 아름다운 답을 찾아냈어요. 자, 뭐 부등식이 어쩔 수 없어요. 가끔 이렇게 좀 많은 시도를 하게 만드는데 그렇더라도 좀 차분차분히 풀면서 연습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빠르게 다음 문제 넘어가 볼게요. 자, 21번 연립방 정식이 오직 한 쌍의 해를 갖도록 하는 실수 A 값을 모두 구하래요. 자, 얘가 오직 한 쌍의 해만 가져야 되는데 근데 얘는 지금 1차식과 2차식의 연립이기 때문에 최대 두 쌍의 해를 가질 수 있죠. 근데 한 쌍의 해만 가져야 된대요. 그럼 얘를 한번 풀어볼게요. 자, 1차식과 2차식의 연립은 우리가 1차식에서 한 문자에 대해서 정리한 다음에 그거를 2차식에 대입해주면 되는 거였죠.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위에 1차식에서 한 문자에 대해서 정리해 볼게요. y에 대해서 정리하면 y는 2a 빼기 6 빼기 x가 되는 거잖아요. 이 정리한 거를 아래 2차식에 한번 대입해 줄게요. y 대신에 얘 넣어주면 아래 식은 x 곱하기 2a 빼기 6 빼기 x가 2a 제곱 더하기 9가 된다라는 얘기죠. 그죠? 자, 그랬을 때 자, 이 식 전개해주면 이렇게 되는 거고요. 정리해주면 그러면 자, 얘는 지금 이제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 나왔잖아요. 그럼 그 말인즉슨 뭐야? 이 식을 풀면 x값이 2개 나온다는 거죠. 근데 y는 그 2개 나온 x를 이렇게 계산한 거랑 같대. 그럼 x가 2개 나오면 얘 y도 2개 나올 거잖아요. 근데 문제에선 뭐래? 얘가 오직 한 쌍의 해를 갖는데요. 한 쌍의 해를 갖는다는 게 뭐예요? 한 쌍의 해를 갖는다는 거는 y가 하나, x가 하나 나와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x가 하나 나와야 되는데 하나. 그럼 x가 하나 나오려면 이 2차 방정식의 근이 하나만 나와야 된다는 얘기죠. 자, 그 하나를 찾아야 돼요. 자, 근데 그 하나를 찾는 게 아니라 그 하나, 이 2차 방정식 근이 하나만 나오도록 a 값을 찾아야 돼요. 근이 하나가 나온다는 건 중근을 갖는다. 중근을 가지려면 판별식이 0이다. 판별식이 0이라는 걸 여기다 한번 써봅시다. 자, 얘 1차항의 개수가 짝수니까 짝수의 판별식 4분의 d가 0이다라는 거 한번 써볼게요. 그러면 얘는 4분의 d는 a-3의 제곱 다음에 마이너스 얘네 2개 곱한 거 그러면 마이너스 2a 제곱 마이너스 9가 되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얘 전개해주면 마이너스 a 제곱 마이너스 6a로 끝나게 되죠. 이게 0이 돼야 돼요. 그러면 얘는 a로 묶어주면 a 마이너스 플러스 6이 0이 되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걸 만족하는 a 값이 우리가 찾는 a 값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럼 a가 우리는 0 또는 마이너스 6이라고 쉽게 2개 나올 수 있게 되는 거죠. 어때요? 생각보다 쉽죠? 그죠? 참 쉽죠? 그죠? 자, 이번에는 이제
연립부등식의 활용 문제예요. 연립부등식의 활용. 자, 수련회에서 숙소를 배정하는데 한 방에 6명씩 자면 우리는 12명 학생이 남고요. 7명씩 자면 방이 2개 남는다고 한대요. 그때 우리 학교에 배정된 방은 몇 개인지 구하래요. 자, 이런 문제 풀 때 우리는 구하라는 거 있죠? 그거를 x로 잡으면 좀 편합니다. 그러면 방의 개수를 우리가 x라고 잡을게요. 그러면 일단 힌트는 6명씩 자면 12명이 남고 7명씩 자면 방이 2개 남는다는 거야. 자, 이 두 가지의 힌트를 가지고 연립부등식을 한번 세워볼게요. 일단 6명씩, 한 방에 6명씩 자면 학생이 12명이 남는데, 그러면 학생의 총 숫자는 우리 6x 더하기 12가 될 거잖아요. 학생 숫자는 변하지 않겠지. 얘가 막 사라지거나 그러진 않잖아요. 그러면 공포의 수련회가 될 거기 때문에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학생의 수는 변하지 않기 때문에 6x 더하기 10이라는 학생의 숫자가 나와요. 근데 문제는 얘야. 7명씩 자면 방이 2개가 남는데, 그러면 방이 이렇게 있어요. 자, 이렇게 방이 총 X개가 있는데, 근데 한 방에 7명씩 잔대요. 한 방에 7명씩 자면 이 방 되게 좁다. 옆으로 놓아줘야지. 7명. 이렇게 쭉 막 7명씩 잘 거 아니에요. 근데 일단 방 2개 빈다고 했으니까 여기는 마지막 2개는 빈 방이 되겠죠. 근데 문제가 하나 있어. 마지막 방 2개는 비었어. 그러면 막 학생들을 7명씩 채우다 보면 이제 비기 전에 마지막 방을 채울 거 아니야. 그럼 이 방에는 몇 명이 들어갔을까요? 일단 빈 방을 나뉘니까 학생이 최소한 1명은 들어가 있겠지. 1명만 쓰는 방일 수도 일단. 근데 이게 1명만 한 명이 아니라 7명 다 들어갈 수도 있잖아요. 여기에 7명 다 들어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즉, 이 마지막 방이 핵심인 거예요. 이 마지막 방은 학생 1명부터 7명까지 들어가 있을 수 있는 거야. 1명만 들어갈 수도 빈 방은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7명씩 집어넣었을 때는 이 학생 숫자의 범위가 7x 빼기 3. 자, 얘는 이 세 가지의 방을 제외한 나머지 방들은 다 전부 7명씩 채웠죠. 그래서 7명씩 채우는 방의 숫자가 우리 7x 빼기 3 이렇게 되게 되는 거예요. 얘는 7명씩 꽉 채웠으니까 꽉 채운 방이 x 빼기 3개, 거기에 한 방에 7명씩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방에 제일 적게 들어가면 1명 들어가는 거잖아. 1명 들어가 있는 이 숫자보다는 학생의 숫자가 크거나 같아야 되고, 제일 많이 들어가는 숫자는 7x 빼기 3. 자, 여전히 7명 다 채운 거에다가 마지막 방 얘도 7명 다 채운 거야. 플러스 7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자, 학생의 숫자가 지금 7x 빼기 3 더하기 1부터 7x 빼기 3 더하기 7까지의 범위가 나오게 되는데, 아까 학생의 숫자 뭐라 그랬어요? 학생의 숫자 아까 얘라고 했잖아. 6x 더하기 12가 이 범위 안에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자, 이걸 가지고 좀
x의 범위를 한번 찾아봅시다. 자, 이렇게 1차 부등식이 3개 연달아 있으면 우리는 앞에 거 2개, 뒤에 거 2개로 연립을 하면 되는 거죠. 자, 앞에 거 2개씩 정리해주면 얘 7x 빼기 21이니까 마이너스 20 되는 거고요. 얘는 7x 빼기 14 되는 거죠. 자, 그럼 앞에 거 2개씩 정리해주면 얘는 x 넘기고 나머지 넘기면 x가 32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식 하나 나오게 되고요. 자, 뒤에 거 2개 정리해 주시면 얘는 넘기고 넘기면 x가 26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식 나오게 되잖아요. 이거 2개 연립하는 거니까 우린 이 두 식이 겹치는 범위를 찾으면 되는 거예요. 겹치는 범위는 그러면 x가 26보다 크거나 같고 32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범위가 되게 되는 겁니다. 즉, 방이 26개 이상 32개 이하가 되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이거는 마지막 방, 빈 방 빼고 마지막 채우는 이 방에 몇 명이 들어가냐를 잘 생각해 봐야 되는 얘기예요. 그러면 다음 문제로 넘어갈게요. 자, 마지막 23번. 자, 얘 같은 경우는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문제예요. 자, 얘 같은 경우에는 2차 방정식의 두근이 알파, 베타라고 한데, 자, 그때 fx는 x제곱 더하기 px 더하기 q인데, 얘가 f 알파 제곱이 마이너스 5 알파고 f 베타 제곱이 마이너스 5 베타래요. 여기서부터 약간 스멜이 좀 이상하죠. 입력으로 제곱이 들어왔어요. 그때 마이너스 5 알파, 마이너스 5 베타. 자, 이걸 만족시킬 때 두 상수 PQ의 값을 구하라고 합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 알파 제곱이 x 대신 들어왔으니까 여기다 알파 제곱 넣어야지 라고 한 순간부터 이제 그때부터는 헬파티예요. 불편해. 자, 그러면 우리 헬파티 하기 싫으니까 조금 생각을 해서 좀 다르게 풀어볼게요. 얘 식의 변형이 좀 필요합니다. 자, 얘 같은 경우 일단 알파랑 베타에 한번 집중을 해봅시다. 알파, 베타는 얘의 두 근이래. 그러면 두 근이니까 이 식에 x 대신에 알파 대입한 게 성립해야 되는 거죠. 알파 제곱 더하기 알파 더하기 1이 0이야. 베타도 베타 제곱 더하기 베타 더하기 1이 0이에요. 자, 근데 아까 우리 불편하게 만들었던 알파 제곱이 여기에도 있네? 그럼 이 알파 제곱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 볼게요. 그럼 알파 제곱은 마이너스 알파 빼기 1이죠. 베타 제곱은 마이너스 베타 빼기 1이에요. 일단 알파 제곱 대신에 얘 넣어도 된다는 얘기고 베타 제곱 대신에 얘 넣어도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 하나만 더 보자. 아까 두 근이라고 했잖아. 얘 두 근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두 근이 주어지고 식이 온전히 주어지면 우리 근과 계수의 관계를 쓸 수 있죠. 두 근의 합과 두 근의 곱을 우리가 찾아낼 수 있어요. 두 근의 합 뭐예요? 마이너스 1, 두 근의 곱 1이잖아요. 자, 근데 알파 마이너스 1이래. 나 이거 어디서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아. 어디? 바로 여기. 자, 여기에서 마이너스 1 있으니까 알파만 넘겨주면 어떻게 돼요? 알파 마이너스 1은 베타가 되게 되는 거죠. 이렇게 바뀌게 되는 거잖아. 그러면 알파 마이너스 1 대신에 우리 여기 베타라고 넣을 수 있는 거잖아요. 알파 제곱이 베타가 되는 마법. 자, 그 다음에 베타 제곱도 똑같은 방법으로 마이너스 베타 빼기 1은 얘 넘겨주면 이게 알파가 되는 거잖아. 얘가 알파. 한 번 더. 베타 제곱이 알파 되는 마법. 신비한 마법. 와우. 자, 그러면 우리 주어진 식을 f 알파 제곱은 마이너스 5 알파라고 돼 있잖아요. 여기에서 알파 제곱 대신에 우리 베타라고 쓸 수 있는 거죠. 알파 제곱을 베타라고 쓸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f 베타 제곱 대신에 알파를 넣어서 f 알파라고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럼 f 베타가 이제 마이너스 5 알파가 되는 거고 f 알파가 마이너스 5 베타가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도 제곱이 없어졌으니까 조금 편해졌어요. 자, 근데 조금만 더 편해보자. 조금만 더. 아까 우리 여기서 베타는 뭐였어요? 베타가 아니라 알파는 뭐였어요? 알파는 마이너스 베타 빼기 1이었죠. 여기 알파 있네? 얘 베타네? 그럼 베타로 맞춰줘 볼까?
그러면 알파 대신에 마이너스 5 베타 빼기 마이너스 베타 빼기 1 넣으면 얘 마이너스 5 알파는 마이너스 5 알파 대신에 얘 집어넣으니까 마이너스 베타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럼 결국에는 얘는 5 베타 더하기 5가 되게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 여기서도 베타는 마이너스 알파 빼기 1이잖아요. 그러면 여기다 마이너스 알파 빼기 1 넣어주면 얘도 똑같이 5 알파 더하기 5가 되게 되는 거죠. 자, 정리하고 나니까 우리 주어진 식이 자, 얘 끌고 오면 F 베타는 5 베타 더하기 5예요. F 알파는 5 알파 더하기 5예요. 어때요? 알파에 관한 식과 베타에 관한 식으로 바뀐 거죠. 자, 우리 이거 두 개를 가지고 한번 새로운 식을 만들어 봅시다. 지금 자, 얘네 좌변으로 넘기면 어떻게 돼요? F 베타 빼기 5 베타 빼기 5가 0이 됐고요. 얘 F 알파 빼기 5 알파 빼기 5가 0이 됐죠. 지금 어떤 새로운 식을 만들어 보면 얘는 지금 x 대신에 지금 베타 들어온 거잖아요. 그럼 베타 그다음 x 대신 베타 들어온 거고 x 대신에 알파 들어왔는데 얘를 다시 x로 고쳐주고 이 결과를 이 식을 우리 다른 식 gx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gx는 지금 fx 빼기 5x 빼기 5라는 식을 만들 수 있죠. x는 fx 빼기 5x 빼기 5라는 식을 만들 수 있는데 얘를 0으로 만드는 x값이 지금 알파랑 베타라는 얘기잖아요. 두 근이 gx의 두 근이 알파랑 베타라는 얘기예요. 이 gx는 자, 지금 설명을 해야 되니까 이쪽 지울게요, 이제. gx는 지금 알파가 들어왔을 때 f 알파 빼기 5 알파 빼기 5가 되면서 0이 됐고 베타가 들어왔을 때 똑같이 0이 됐잖아요. 그럼 gx를 0으로 만드는 x값이 알파랑 베타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떤 식 gx의 두 근이 알파랑 베타라는 얘기잖아요. 자, 얘 두 근이 알파랑 베타예요. 근데 gx라는 어떤 식은 아까 fx에서 5x 빼기 5를 한 식이에요. 근데 fx는 어떤 2차식이죠. 2차식인데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인 2차식이에요. 거기에서 5x랑 5를 뺐어요. 그러면 2차항의 개수는 바뀌지 않을 거잖아요. 그럼 얘 gx도 2차항의 개수가 1인 2차식이에요. 근데 두 근이 알파랑 베타래. 그럼 얘는 식이 x 빼기 알파 곱하기 x 빼기 베타라고 나올 수 있는 거잖아요. gx가 x 빼기 알파 곱하기 x 빼기 베타라고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이 gx에서 gx가 아니라 fx에서 5x 빼기 5 한 게 이 gx였는데 얘 그러면 우리가 찾고 싶은 건데 fx인 거잖아. 그럼 fx는 반대로 gx에서 5x 더하기 5를 해주면 되겠죠. 이런 식이 나오잖아요. 자, 그러면 얘는 결국 x 빼기 알파 곱하기 x 빼기 베타 더하기 5x 더하기 5가 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 식 전개해주면 어떻게 돼요? x제곱 마이너스 알파 더하기 베타 마이너스 5x 그 다음에 더하기 알파 베타 더하기 5라고 나오게 되는 거죠. 자, 여기는 이렇게 fx가 이렇게 되는데 지금 아까 fx p가 1차항의 개수니까 얘가 지금 이제 p랑 같아지게 되는 거고요. q는 상수항이었으니까 얘네가
이제 Q랑 같아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알파 더하기 베타 빼기 5랑 알파 베타 더하기 5만 찾으면 되겠네요. 아까 알파 더하기 베타 뭐였어요? 두근의 합이니까 마이너스 1이었고요. 알파 베타는 두근의 곱이니까 1이었죠. 그럼 얘는 마이너스, 자, 알파 더하기 베타 빼기 5는 마이너스 1 빼기 5니까 마이너스 6. 거기에다가 마이너스 붙여주니까 P는 6이 되게 되는 거죠. 자, 알파 베타 더하기 5, 알파 베타 1이니까 거기다가 5 더해주면 Q는 역시 6이 되게 되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우리 식을 변형한 다음에 그 변형한 식을 한 번 더 꽈가지고 P랑 Q의 값을 찾아낼 수 있었습니다. 자, 이걸로 이제 우리 금성교과서 2단원 마무리 문제를 다 풀어봤고요. 그리고 자, 이걸로 자, 1단원과 달리 좀 생각보다 복잡한 문제들이 생각보다 많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특히 연습 많이 하시고 좀 다른 문제집도 많이 찾아보시면서 공부를 많이 해주셔야 나중에 시험 볼 때 좀 편안하게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럼 모두들 고생 많으셨고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다음 단원으로 한번